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국력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력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국력의 하루를 통해 이번 한 주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금요일은 주간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이번 한 주간 시청하셨던 북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소식만 모아봤습니다. 정말 한 주간 참 다양한 소식 전해왔죠? 맞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지난 연말, 북녘 여러 도들은 계획했던 공사를 끝마쳤다는 소식을 앞다퉈 전해왔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양강도 보건산소공장, 황해남도 품질분석소와 돼지목장, 그리고 함경남도 젖소목장, 평안남도 항공구락부 등 연일 그 소식 전해드렸죠. 그 바톤을 이어받아 오늘은 평안북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항공구락부와 환경보호연구소를 준공했다는군요. 그리고 또 한편 강원도에서는 원산 신발 공장이 새 단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원산하면 원산 구두 공장이 제법 유명한데 이제 신발 공장도 그 대열에 오르게 될지 기대됩니다. 모두 보시지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해 청매진해온 평안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평안북도 항공구락부와 평안북도 환경보호연구소가 연이어 준공됐습니다. 더 항공구락부 건설을 맡은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많은 자재들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종합총사와 여객 운송대 및 경납고, 보조 건물들을 훌륭히 일도 세우고 각종 설비 조립을 질적으로 결속했습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주철남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선수들, 감독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더 항공구락부 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된 것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당 결정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더 안의 인민들의 애국적인 헌신성이 하나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더 항공구락부를 돌아봤습니다. 생태환경보호 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올 목표 밑에 평안북도에서는 더 환경보호연구소 건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시공의 요구대로 공사를 질적으로 해서 평안북도 환경보호연구소를 실리 있는 과학연구기지로 번듯하게 일도세웠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 원산 신발 공장을 개건했습니다. 더당위원회에서는 강력한 건설 지휘조를 조직하고 건설 자재와 마감 건재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했으며 건설자들은 당 정책 관철에서 시대 정신 창조자의 용기를 힘있게 떨칠 드높은 열이 안고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장을 일신시켰습니다. 강원도의 또 하나의 신발 생산 기지가 훌륭히 일도선대 맞게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질 좋고 다정화, 다양화, 사색화, 경량화된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열이 안고 생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후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지요. 선생님들의 학교인 교원 재교육강습소와 평양 내 여러 학교에서는 새 시대 새로운 교육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새세기 교육혁명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후대 교육 사업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어가는 교육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올해의 평양시에서는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과 지적 능력에 맞는 본보기 수업들과 새로운 교수 방법들이 수많이 창조 도입돼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교육자적 차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창조하고 있는 평촌구역 교원 재교육 강습소입니다. 현재 강습소 지도교원들과 여러 과목의 현직 교원들이 참가하여 협동 교수의 방법으로 교수 학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 경험들과 새로운 방법들을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해서 자기 과목에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도 찾고 재교육과 교재 강습을 통해서 자기가 담당한 과목의 모든 교원들에게 배워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외 서조 활동도 직접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현대교육 기술을 도입한 수업 창조에 대한 지도 사업도 진행해서 교육 안의 전반적인 교원들의 교육자적 자질과 능력이 한 계단 높아지게 되었고 그들 속에서 창조된 여러 가지 교수 방법들이 시나 전국적인 여러 교수 경연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진행된 보통교육부문 교원들과 학생들의 실력 판정에서 1등을 쟁취한 소성구역 상신초급중학교입니다. 꼰수나 누리는 식이 아니라 한 가지 가동 교편물을 창조하고 또 하나의 다매체를 짜도 실제 학생들이 배우는데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교수 수단과 방법들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교수 방법 창조나 또 여러 가지 교편물들을 만들어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목요 분과의 날 운영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주일 동안에 자기들이 수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교원들을 서로 교환도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수업에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소학교육 학생들이라고 볼 때는 이제 실천 실기 교육, 관찰 수업, 해보기 수업, 놀이 조직을 통한 수업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다매체 편집물을 작성하는 문제, 학생들이 오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상식 자료라든가 학습 자료들을 게시함으로써 이 교육 공간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 30여 개의 과외 서적을 활발히 운용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 시간입니다.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가 12월 26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앞에서 소년단원들의 평양 활동도 잠시 살펴보았고요. 오늘 조선소년단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아니고 조선소년단. 어쩌면 북녘 사회에서는 방탄소년단보다 더 영향력이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조선소년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혹은 아람단 이런 단체랑 비교를 많이 하던데 그런 단체다 생각하면 될까요? 예, 같은 소년들의 조직이니까 비슷한 측면도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정치 조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지속을 위한 혁명 후비대를 양성한다라는 걸 임무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일종의 혁명의 조기교육 단체인 셈이네요. 그렇죠. 북은 모든 활동, 모든 사회가 다 혁명이라고 하니까 이 어린 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영예로운 삶으로 혁명가가 되겠다 꿈꾸게 만드는 그 중요한 시기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직업적 혁명가라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혁명가가 가장 큰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소년단의 기본 임무를 살펴보면 말이죠. 주체의 혁명 위협,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협을 떠매고 나갈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카웃이나 그리고 이제 아람단과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건 뭐냐면 의무 가입입니다. 모든 소년들은 다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아,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단체를 골라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의무 가입이라고요. 북녘의 인민들은 이 소년단을 시작으로 평생을 일정 조직에 망라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년단이 만 7세에 가입하는 생애 최초의 이제 조직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게 만 13세까지 가입 기간이고요. 만 14세가 되면 청년 동맹에 다시 또 가입을 합니다. 네. 그건 이제 만 30세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택하게 되면요. 노동자가 되면 직업 총동맹에, 농민이 되면은 농업 근로자 동맹에,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 동맹에 이렇게 다 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성별 불문, 나이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촘촘하게 그렇게 조직에 들어가게 되네요. 이 북의 모든 소년 소녀들은 소년단에 망라되니까요. 그 규모만 3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과연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또 궁금한데요. 그럼 제9차 대회 모습 살펴보기 전에 소년단원들의 일상을 좀 엿볼 수 있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017년 6월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가 마련됐습니다. 뜻깊은 대회에서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며 축하도 해주시고,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 딸, 소년혁명가가 되자는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는 조선소년단을 영원히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 소년단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소년단 대표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이후 온 나라의 소년단 조직들과 소년단원들 속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됐습니다. 오늘 그 성과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 제4소학교에서 공부하시던 나날 1분단위원장으로 사업하시면서 분단 사업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1분단의 영예를 빛내어가자! 1분단의 용예를 빛내기 위해서 분단위원회에서는 소년단 열성자들의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단 열성자들이 분공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분단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 분단 동무들 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인 소행들을 적극 찾아 주에 1차씩 벽보를 발간하는 사업, 모든 동무들이 40분 수업 교육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소년반별 학습 경쟁을 조직하는 사업. 이렇게 분단 열성자들은 조직에서 준 분공을 성실히 집행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 1분단에서는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1분단이 전국적인 학과경연에서 1등하여 석고판에 났습니다. 구역적인 석생경연에서도 1등했습니다. 우린 외국어 학과의 경연에서도 1등했습니다. 우리 분단은 구역적인 태권도 판정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동무들 하나같이 공부 잘해. 수학도 1등, 문학도 1등, 모두 다 1등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학교 동무들 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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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이야. 매일 아침 이들의 초딜과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동시 우리 교실에 깃든 깊은 뜻을 새겨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0대에 우리 장군님 지니셨던 충종의 세계, 그 숭고한 모범을 따라 경야린 김정은 원수님을 도잘받들어 갈 맹세가 나우린 소년단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깊이 새겨집니다. 앞으로도 분단 일성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서 1분단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학수도 1등! 지금도 1등! 모두 다 1등이다!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선현단위원회가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선현단 열성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선현단위원회에서는 매 분단들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주는 함을 통한 긍정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데 기본을 두고 학생교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단마다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주는 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주일 동안 자기들이 생활 과정에 느끼게 되는 아름다운 소행들을 적어 이 함에 넣곤 합니다. 박원영 동무는 운동장에 떨어진 체육 모자를 주인에게 찾아주는 아름다운 생을 발휘하였습니다. 박원영 동무는 지우개를 못 가져온 동무에게 자기의 지우개를 함께 쓰자고 했습니다. 박원영 동무는 청음시 창 공부에서 뒤떨어진 동무들을 잘 이끌어줍니다. 성적에서 뒤떨어진 동무들의 학습 방조도 잘합니다. 저는 당창건 75돌 열병식 강장 추석단에 나오신 경량 아버지 김정은 원스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제가 드리는 꽃다발을 받으신 경량 아버지 김정은 원스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몇 살인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식스각에 9살입니다 라고 대답을 올렸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으신 아버지 원스님께서는 저를 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영광의 그 순간을 영원히 가슴 깊이 새기고 학습과 선현단 조직생활에서 언제나 동무들의 모범이라며 악기 연습도 많이 하여 경례한 아버지 김정은 원스님께 기쁨만을 드리는 참된 모범 선현단원으로 준비해 가려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학과 학습에서 언제나 최우등의 영예를 지니고 앞날의 훌륭한 서예금 연주가가 될 꿈을 안고 재능을 꼽혀가고 있는 박원영 학생은 금수산 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훌륭히 꾸리는데 깨끗한 마음을 바쳤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청년님, 소년단님을 조성하고 잘 가꾸기 위한 운동을 벌여 모든 학생 소년들이 자기 고향 산촌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이후 많은 소년단 조직들이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잘해서 조국의 산들을 푸르게 했으며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쟁취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뒷산에 있는 소년단님으로 오르는 평안북도 운산군 금산고급중학교 초급반 학생들을 촬영한 화면입니다. 이 학교 소년단님은 10여 정보에 달하는데 여기서는 이 전유구리의 잣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5살입니다. 내가 지금 12살이니까 이 나무는 제 동생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키는 저보다도 큽니다. 10년이 있어야 이 나무에 잣이 달린다고 합니다. 내가 심고 가꾼 나무에 촛잣이 달린 걸 꼭 보고 싶습니다. 처음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가 꽤 살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 나라에 보탬을 주었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학생들과 함께 여기 소년단님에 올라와서 많은 나무들을 심고 갖고 오는데 이 나무들을 볼 때마다 애국의 마음을 다짐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던 제자들 생각이 간절합니다. 학생들은 경쟁적으로 자기가 맡은 나무들에 대한 가꾸기를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4차 정도 심은 나무들에 대한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1000평에 달하는 양묘장도 있습니다. 이 양묘장에서 해마다 2만 고류의 나무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양묘장에서 생산한 나무모들이 소년단님은 물론 학교의 청년님을 비롯해서 30여 정도의 산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님 운동이 발단되자 우리 학교도 모두 이 운동에 걸기 나섰습니다.
제일 난제로 나선 것은 양매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번듯하게 꾸릴 것인가. 교직원 학생들이 걸기를 하고 수천 밑방의 돌과 흙을 날라다가 이제 엉근 1년 동안 양매장을 건설했습니다. 나무 모를 키워냈으며 산에 가서 심고 가꾸고 또 다음에는 또 심고 여름에는 김매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마다 몇 년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우리는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심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애국심이 자라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자라는가 하게 되면 자기 손으로 심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 고향 산천을 자기 손으로 꾸린다는 그런 궁지감도 생기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자라게 되면 저국을 위한 마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심기 하는 과정이 곧 애국심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르르 설레이는 소년단님은 애국의 한마음 안고 나라의 육군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기특한 마음을 전해주는 듯 싶습니다.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이후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위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갈 마음을 더 굳게 다지며 자랑찬 성과들을 마련해온 우리의 소년단원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리의 300만 소년단원들은 앞날의 육군들로 이렇게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만을 끝까지 따를 맹세가 300만의 가슴에 넘치고 있습니다. 공부에서도 1등, 체육에서도 1등, 착한 일에서도 1등. 거기에 뭐 악기도 배우고요, 나무도 심고 엄청 바쁘겠네요. 이 조선소년단 마크에 보니까요, 금방 보고 온 영상의 제목인 항상 준비 이렇게 적혀 있던데 뭘 준비하는 걸까요? 소년단의 구호가 공산주의 건설에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이런 게 구호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자 뭐 이런 뜻으로 보면 좋겠네요. 그 후비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요. 일단 주요 활동을 좀 살펴보기 전에 체계가 먼저 궁금한데요. 아까 영상에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1분단 위원장이었다 나오던데 뭐 분단별로 활동을 이어가나 봐요. 네, 이 큰 단위가 이제 분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이 있고 또 이 분조도 있고 이렇게 촘촘하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학교 아래로 쭉 편제가 그렇죠. 되어 있으니 학교 안에 있죠. 예.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소년단 활동을 촘촘하게 이어가나 보네요. 그러면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상 정치 교양, 정치 사상 교양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네, 북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회라든지 또 연구 모임, 발표 모임 이런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해서 이 정치 사상 교양을 진행해요. 그리고 왜 행군하는 모습들 종종 보셨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은 혁명 유적지를 찾아가서 이제 혁명 전통 교양을 하는 그것도 일종의 정치 사상 교양의 일환인데요. 이제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광복의 천리길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일환이죠. 네. 그럼 사상을 일단 무장시키고 또 어떤 활동할까요? 조직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이제 조직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야영단 활동 같은 걸 보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에 이제 조선소년단 중에서도 이제 뽑힌 학생들이 한 열흘씩 소년단 야영소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야영 활동을 하는데 이 쿠바를 비롯한 또 사회주의 국가들의 청년들과 함께 국제 야영대회도 또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 방송에서도 지난 가을쯤 여름부터 가을 학생들의 야영 활동 소식 많이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뭐 아무래도 조직 생활, 규율
내지는 집단주의 이런 것들을 체득하는 과정이 되겠죠. 북의 사람들은 평생을 조직 생활을 하니까요. 그런데요, 공부에서도 1등, 뭐 음악에서도 체육에서도 1등 하려면 이런 사상무장 내지는 야영소 활동 이런 것만으로는 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년단의 또 임무 중에 하나가 지덕체를 갖춘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라고 우리 아까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년단 차원에서 이제 이 창작품을 이제 전람회를 갖는다거나 글짓기 발표한 것을 발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과 공부, 뭐 과학 모임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게 한다거나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육을 갖추게 하는 문제도 소년단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지덕체니까요. 네, 이게 사상무장도 해야 되고 조직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악기도 하나씩은 다뤄야 되고 체육 기술도 하나씩은 연마해야 되고 북녘의 아이들이 정말 눈 뜨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살겠는데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또 있어요. 그 아까 앞에서 우리 방송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나무 심기 운동하는 모습. 네네. 나무 심기 운동 같은 거는 이제 국가적인 행사거든요. 네. 거기에도 또 소년단들이 직접 들어가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가창대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선전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농촌에서 각 길거리에서 또 정치 선전 활동도 해요. 정말 듣고 보니까 단순한 어린이 동아리 수준이 아니다 싶은데요. 조선소년단 더 궁금해집니다. 제9차 대회에서는 8차 대회 이후 지금까지 5년간의 소년단 활동이 평가되고 또 총화되었는데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훌륭한 학생들이 모여 우수한 활동을 자랑했습니다. 뜨거운 소년단 대회 행사장으로 가보시죠. 주체비협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는 소년혁명가, 소년애국자가 되자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소환을 보내시었습니다. 어머니 당의 따사로운 품에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피우며 위대한 우리 조국 사회주의 조선의 여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학생 소년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온 나라에 끝없이 차넘치는 속에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방중앙의 둘이 일심일체로 굳게 뭉쳐 세기에 빛날 성리와 변혁의 사회 역사를 창조하며 강국의 웅대한 포부와 리상 실현을 위해 절기차게 매진하고 있는 시기에 열린 이번 대회는 주체위협의 계승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 혁명의 100년 대계를 굳건히 담보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년단원들의 대회합입니다. 크나큰 긍지와 자부, 나래치는 희망을 안고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장한 모습에서 내 조국의 양양한 전도를 낙관하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적 소년운동사에 특기할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회에는 전국의 소년단 조직들에서 추천된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청년동맹, 청소년 교양관계부문 등의 일꾼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 동지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동지,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꾼들, 모범적인 소년단 대표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소년단 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소년단기가 개양됐습니다. 사회주의 적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됐습니다.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학생 소년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온 나라에 끝없이 차넘치는 속에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방중앙의 둘이 일심일체로 굳게 뭉쳐 세기에 빛날 승리와 변혁의 사회 역사를 창조하며 강국의 웅대한 포부와 리상 실현을 위해 절기차게 매진하고 있는 시기에 열린 이번 대회는 주체위협의 계승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 혁명의 100년 대계를 굳건히 담보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년단원들의 대회합입니다. 크나큰 긍지와 자부, 나래치는 희망을 안고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장한 모습에서 내조국의 양양한 전도를 낙관하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적 소년운동사에 특기할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호 외치는 거 보셨죠?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런 전국 단위의 행사, 소년단 행사가 김정은 총비서 시대에 와서는 3번째 열리는 거라면서요. 네, 그 김정은 집권한 지 첫 해였던 2012년도에 그 6월에 조선소년단 66주년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제8차 조선소년단 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 대회가 요번에 이제 3번째 큰 대회가 열린 셈인데요. 이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제 전국에서 선발된 그 조선소년단의 대표단들이 참가하고 또 청년 동맹의 대표단들도 오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책임 일꾼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해요. 네,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소년단 단원들이요. 모든 학생들이 다 참석하긴 힘들 테고 선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학교마다 전교 1등들만 골라서 올려보내는가 싶기도 하고요. 글쎄 공부를 잘하면 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번에 그 대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가 참여한 것에 대한 연설한 내용들을 쭉 보면 또 어떤 학생들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거의 20명 넘게 연설을 했던데요. 그중에 좀 인상적인 눈에 띄는 학생들 골라서 소개를 좀 드려보면 좋겠네요. 한번 볼까요? 네. 친구들과 백도라지 8만 뿌리를 키워 금수산 태양궁전 수목원에 보내준 낭림군 황포고급중학교 박경식 학생이 올랐는데요. 네. 이 낭림군은 가장 척박하다는 자강도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에 속하거든요. 네. 그 심심산고를까지 교복과 학용품을 보내준 게 감사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평양제일중학교 리수원 학생은 제일중학교 부문 전국학과 경연에서 해마다 1등을 하고 60차 국제수학올림픽에서도 우승하고 전국 소년과학 환상문예 작품 및 보영 전시회에서도 특등과 1등을 했다고 자랑하더군요. 네. 근데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그 제일중학교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가는 학교예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맞습니다. 전교 1등한 학생들만 모여져 있는 것이 이제 제일중학교라고 하는데 도마다 있거든요. 거기서도 1등을 했다고 하니까 엄청 잘한 거죠. 아, 정말 초엘리트 학생인가 보네요. 네, 또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 원산시 상동초급중학교 김연숙, 또 구장군 묵시고급중학교 김성룡, 이 두 학생은요. 지난 5년간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 경기대회에서 91개의 금메달을 포함해서 메달을 200여 개나 땄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무도 26만여 그루나 심어서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까지 수여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포온실농장 건설에서 예술선전대 활동을 벌인 학생, 최대 비상방역기간 15,000여 개나 약봉투를 접어서 후원한 학생, 착한 일 많이 해서 영예 붉은기 칭호를 받게 된 학생,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눈에 끄는 학생이 좀 있었어요. 네. 황해남도에서 온 라정심 학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올라와서 하는 말이 자기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평범한 농촌에 있는 학생을 불러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황해남도를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앞장서겠다 뭐 이런 뜻을 밝히면서 자신이 이제 코로나 약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하고 한 것이 너무 고맙고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전체적인 당 정책이 시골에 사는 소녀의 마음까지도 또 감동을 준 셈이네요. 북녘에 있는 인민들은 다 소년단 시기를 거쳤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도 이번 대회가 꽤 감회가 깊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총비서가 대회에 참석은 안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원회의 일정과 겹쳐가지고 참석은 못했고요. 대신에 이제 1월 1일 날 이 소년단 대표단들과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하고요. 손목시계를 이제 선물했나 본데 뭐 대단히 아이들이 좋아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범을 앞다퉈 자랑하고 당과 최고 지도의 은정에 감사를 표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떠받드는 아들딸이 되겠다 다짐을 나누는 소년단 대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대회 장면만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너무 세뇌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고 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아이들 또한 한 사회의 주체로 역할을 하고 또 그 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년단은 북의 집단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 같은데요. 어려서부터 훈련된 아이들이 한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모습, 우리 아이들 자라는 모습과 많이 다르지요. 이상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북에서는 민족음악, 우리는 국악이라고 하죠. 이 국악 연주자들 보면요. 음색과 선율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자태가 참 곱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확실히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멋과 흥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지요. 그 멋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전통 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용도 음악처럼 지역색과 역사가 다양할 텐데요. 북의 전통 무용의 역사와 오늘을 전해드립니다. 민속무용이란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과 아름다운 풍속을 반영한 무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민들이 즐겨 추면서 전해온 생활 속의 무용, 인민들 자신이 직접 창작한 무용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다양한 인간 생활과 그 가정에 느끼는 감정 정서를 부드럽고 우아한 춤율동에 아주 생동하고 재치 있게 담을 줄 아는 남다른 율동적 표현력과 뛰어난 춤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다정다감하고 진취적이며 아주 이렇게 정열적인 어린민들은 일터에서나 또 외적을 쳐부신 승전마당에서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의 여러 계기들에서 언제나 흥겨운 춤판을 펼치곤 하였습니다. 그 춤판들에서 어린민들은 북이나 장구와 같은 악기들뿐 아니라 바가지, 덩이, 양푼, 함지, 그다음에 험이나 낙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가지고도 구성진 장단가락을 먹이면서 춤을 추었는데 그 흥티는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속무용은 군중적이고 민족성이 강한 무용으로서 춤가락들이 복잡하지 않고 명백하며 이해하기 쉽고 또한 배우기가 쉬우며 춤추기 헐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민속무용들은 수수천 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민속무용은 춤을 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대중적인 민속무용과
광대, 사당폐와 같은 민간 예술인들이 창작해서 공연한 직업적인 민간 예술 무용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춤 형식에 따라 민속 가무나 민속춤, 무용 저곡이나 무용극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고 또 주제에 따라서 노동 민속 무용, 군산 민속 무용, 세태 민속 무용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서 성인 무용과 아동 무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구분되든 모든 민속무용에는 인민들의 생활과 정서가 반영돼 있으며 그 춤 형상은 독특한 조선 춤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속무용에는 우선 농악무가 있습니다. 농악이라는 이름은 근세에 와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 전에는 두레놀이, 풍물, 골립 등으로 통용돼 왔습니다. 농악무는 씨 뿌리기로부터 풍년 낯가리를 쌓아 올리는 농업 노동 생활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한 춤으로서 여러 가지 예술 형식들을 결합한 민속무용입니다. 여기서는 꽹과리와 징, 그리고 장고, 북과 같은 각종 민족 타악기들과 세납, 둥서와 같은 관악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들은 민속명절이나 뜻깊은 날, 그도 가정적으로 볼 땐 대사들에도 농악무를 펼치고 즐기는 이런 그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풍습이 전해오고 있다는 거. 농악무 하면 상모가 대표적인 서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모. 이 상모에는 그 일명 작은 상모라 해서 소상모라는 이렇게 대가 있고 또 12발 상모, 12발 상모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다 아다시피 12발 초리를 달고 길게 돌리는 이런 그 상모를 말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농촌이나 그 어촌들에 가면 그 새끼줄이나 밧줄을 꼬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이 재는 거를 여기다 하나 다 시작부터 재서 대고 이렇게 팔을 둘러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이렇게 재오는데 이 농악무 놀이에서 12발이 없는 농악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민속무용들 중에는 봉산탈춤도 있습니다. 봉산탈춤은 원래 고구려 탈춤의 연원을 두고 있는 전통이 오랜 탈춤인데 우선 이 지방이 자연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웃나라 사신들이 수도로 오는 통과 지점인 것으로 해서 탈춤이 발전했을 수도 있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17세기부터 서부지방의 신흥상업도시로 전전되어 가던 이 지방이 상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황해도 구월산 사당패를 비롯한 민간 예술인들의 기본 활동 무대로 된 것과도 관련됩니다. 봉산탈춤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봉건 통치배들의 부패 타락한 생활을 신랄히 조소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봉산지방의 인민들은 세세년년 전통을 이어 탈을 제작하고 탈춤을 추어왔는데 그 전통은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산탈춤은 그 구성이 치밀하고 춤 동작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탈춤으로 되고 있습니다. 돈돌라리는 함경도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입니다. 돈돌라리 춤은 원래 고구려의 동동과 같이 연원이 오랜 민속 가무들을 계승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가무놀이를 할 때 그 반주 음악인 북장단 소리를 모방해서 동동다리 동동다리 아흐 동동다리라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곤 했습니다. 이 민속무용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가무놀이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였습니다.
나라를 외적에게 통째로 빼앗긴 우리 인민들은 세상이 뒤집히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가 왔으면 하는 소망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순간도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소망은 함경남도 북청지방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로부터 북청 사람들은 돈돌나리를 동틀날로 부르면서 이 노래 선율에 맞추어 춤판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군산 민속무용들인 장검무, 활춤, 수박춤과 세태 민속무용들인 평고춤, 강강수월래, 괴지나 칭칭나네, 꽃놀이 춤 등을 비롯해서 많은 민속무용들이 있습니다. 인민의 슬기와 지혜가 어려 있고 생활에 대한 착하고 아름다운 꿈과 소원이 비껴 있으며 부지런하고 선한 마음씨가 넘쳐 흐르는 우리의 민속무용.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최근 소년단 대회 개최로 북에서 부쩍 모범소년단원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자주 방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선경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선경 씨는요,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행사에 소년단 대표로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모범소년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신선경 어린이가 시작한 일이 있는데요. 무려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9년 세월 2600여 통의 편지를 쓴 한 처녀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대의 발전 속에 편지를 대신하는 통신 수단들도 많아졌지만 그는 오늘도 또박또박 자기의 마음속 진정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편지를 쓰고 떴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신선경, 평양교원대학 학생. 그가 쓴 편지는 전국의 방방곡곡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은 9살 때부터라고 합니다. 평범한 교육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선경이는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행사에 소년단 대표로 참가하는 행복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 행복의 자리에서 선경이는 학생 소년들은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애국이 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모범 소년단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축하 연설을 받아안게 됐습니다. 경축 행사에 참가하고 온 선경이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모범 소년단원이 되겠다는 맹세의 편지를 삼가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선경이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들에 소개된 뜨거운 인간들에게 고무와 축하의 편지를 쓰는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 했습니다. 조국의 방방곡곡에 축하와 고무의 편지를 쓰던 선경이가 12살 나던 해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고치기 힘든 난치의 병이 그의 밝은 웃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짙어가는 병맛 속에 달라져가는 얼굴 모습. 가까운 이웃들 앞에조차 나서기 두려워 문밖 출입마저 단념한 편지 소녀. 허나 친어머니도 못 지켜준 그의 웃음을 다시 찾아주고 지켜준 것은 고마운 우리 제도였습니다. 기나긴 입원 치료기간 선경이는 자기가 써보낸 편지보다 더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경이는 자그마한 편지들에 흐르는 뜨거운 정들을 받아 안으며 마음속 외로움을 잊었고 또 그토록 가고 싶었어도 바라볼 수 없는 꿈으로만 여겨지던 대학 교정이 남들과 똑같이 스스럼 없이 들어설 때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동신문에 실린 한 편의 기사를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낸 덕미의 그 마음을 알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선경덕미의 편지를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언제나 대호의 선봉투사가 되겠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언니의 축하 편지를 받고 온 집안이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몰라요. 나도 언니처럼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편지를 많이 쓸래요. 선경아,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우리를 내세워주고 서로 기뻐해주는 우리나라는 위대한 오보이를 모신 하나의 대가족이로구나. 선경아, 비록 육체적 불구자는 있을 수 있어도 마음속 불구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이 땅에서 너의 리상이 더 높고 아름답기를 바란다. 선경이는 느꼈습니다. 자그마한 편지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당중앙 뚜락의 혈맥을 잇고 사는 친형제의 따뜻한 정을 느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는 뜨거운 약속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우편 통신원들을 통해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쉼없이 오고 가는 편지들.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 편지는 순수 소신거리만이 아니라 혈연적 유대를 이어주는 혈맥이고 서로의 활력을 더해주는 덕과 정입니다. 한 주간의 북녘 소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저희 북녘의 하루를 통해 어쩌면 낯설었을지도 모를 북의 모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의 모든 인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조직 생활을 합니다. 만 7세부터 13세까지 모든 소년, 소녀들은 조선소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머플러는 소년단의 상징이지요. 아이들에게 조직 생활의 보람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인데, 일제강점기 1935년 김일성 항일 유격대가 활동하던 만주 소왕청과 마안산 유격근거지의 아동단이 소년단의 뿌리라고 합니다. 만주에서 일제와 맞서 싸우던 항일 유격대는 조선인들의 피난처를 사수하며 유격 근거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 군사훈련도 하고 항일운동 일꾼도 양성하고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조선 글과 공부를 가르쳤다고 하지요. 이 아이들은 어른이 토벌대와 싸우는 동안 아동단을 만들어 망을 보기도 하고 심부름을 하고 전력 나팔을 불기도 했다는군요. 결국 아이들도 일제에게 부모와 함께 학살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이 독립운동의 전통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소년단은 30에서 50명의 학생이 모여 한 분단으로 조직되는데, 분단위원장 밑에 조직부위원장, 사상부위원장, 위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거창한데 실제 하는 일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년단의 대표적인 활동은 좋은 일하기, 꼬마 계획, 가창대, 만페이지 읽기 운동 등 성장에 도움되는 일이 많다는군요. 소년단을 통해 학과 학습도 도와주고 글짓기, 예술, 체육 활동도 함께 한다고 하니 소년단은 아이들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북의 어린이들은 소년단원이 되면 이제 철부지 아이를 면하고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한몫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주 뿌듯해한다는군요. 소년단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와 같은 사회활동을 시작하니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집단주의 정신은 그렇게 길러지는 것이겠구나 말이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외치며 오른손 바닥을 편 채로 머리 위로 세워 올려 경례를 하는 아이들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